이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터 해법. 오늘은요 반도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권영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반도체 기업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논문도 마찬가지로 한 20편 정도 반도체 비즈니스 분야로 제가 썼습니다. 예. 교수님 올해 이제 상반기, 예, 뭐 하반기뿐만 아니라 예. 올해 전체에 좀 반도체가 예.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올해 살아날 것이란 이제 관측이 많이 예. 나옵니다. 예. 반도체가 2024년 시장을 뭐 주도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지금 이제 좋게 되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본격적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세요. 작년까지는 일단은 안 좋았는데요. 물론 이제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마 올해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 총선이 있고요. 이제 뭐 예. 미국 대선도 있고 올해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사실 보니까 IRA 폐기를 좀 예.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예. 이제 당선이 되면 사실 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치를 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죠. 벌써. 예.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이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뭐 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건설하고 있으면서 또 해외 반도체 기업들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정책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제 대중 무역 제재,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거는 뭐 바이든이든 아니면 뭐 트럼프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강화를 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조 이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제조기업들이. 예,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차량용 반도체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이제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곤란을 겪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다 보니까 이제 자국 위주의 어떤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것 같고요. 큰 틀은 이제 변함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불확실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는 좀 약간 예측 불허한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뭐 SK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 말에 저 유예를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그 새로운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VEU죠. 그걸 이제 받았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예. 만약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그거 다시 철회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상당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위험할 곤란한 거 수도 아닌가요? 있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책을 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대중 무역 제재를 얘기해 주셔서 사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어떤 자생 능력을 좀 키우는 효과로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면은 한국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SK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반입 과거에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그 EUV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재하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SMIC라든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EUV 장비를 쓴다고요. 그런 장비가 이제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정책이 뭐냐면은 구형 장비도 제재하겠다. 그래서 이제 DUV 장비도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재함으로써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격차가 상당히 더 벌려졌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려면 상당히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 아마 제재를 안 했으면 아마 훨씬 더 금방 쫓아왔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예.
2024년 예. 올해가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 현재 지금 뭐 한국과 미국 증시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예, 어떻게 예. 보고 계신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기술주 위주로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작년 말까지 한국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실적이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LG도 이게 4분기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2023년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안 좋았던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보다는 이제 24년도가 아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202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나 안 좋았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감산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황일 때 투자한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그걸 했죠, 이제 결국은 했죠. 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뭐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일단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반기가 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그런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 조금 여러 번 시사를 했단 말이죠.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된다면 주식 투자 방법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제가 봐도 금리라는 게 아무래도 주식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입을 많이 해서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입 비용이 이제 높다 보니까 뭐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또 상환해야 되는 어떤 돈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투자에 또 어떤 제한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입금에 대한 어떤 이율 부담이라든지 새롭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사업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뭐 사업이 좋아진다 그러면 또 주가는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에 많이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은행에 넣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이쪽에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올해 반도체 키워드라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키워드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뭐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AI가 이제 뭐 작년에는 보통 이제 도입 단계라고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어떤 대중화의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초에 불과합니다.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HBM 같은 경우도 뭐 기관마다 약간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10배 이상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DDR5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는 또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까 또 이제 상당히 또 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업의 어떤 실적에는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삼성전자가요, 국내 10대 증권사가 뽑은 올해 유망주로 이제 선정이 그렇죠. 됐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또 오늘 보니까 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블록딜 이슈도 저도 있었고요.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68,000원에 들어갔는데 한 3개월 전에 들어갔는데 네. 예. 그렇구나. 오늘 어쨌든 8만전자 못 오르고 또 오늘 지금 보니까 7만 원대에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그럼 삼성전자 그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좋을 거예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물론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외부의 어떤 악조건이라든지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악재라든지 어떤 변수는 1년 되면 거의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성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이익이 높다면 반드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기간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변수 때문에 그게 이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뭐 삼성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예, 주가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저점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선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는 TSMC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TSMC를 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좀 해야 할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규모를 좀 키워야 돼요. 예, 규모를. 왜냐하면 보시면 그 인원만 해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지금 2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TSMC 보시면은 7만 5천 명이 넘어요. 7만 8천 명 된다 그러거든요.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3배가 차이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이익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작년에 삼성이 투자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에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 시점이 빠르면 아마 2026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투자가 되면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좁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변수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투자를 한다래도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인력. 예. 네. 근데 이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이 많이 부족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한국에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가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SK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DB하이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파운드리 기업들에서 이제 뽑아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거에도 이제 많이 뽑아오다 보니까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 자체도 그것만 뽑아가지고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반도체 기업 다른 데서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목도 많이 올리고 뭐 조건도 많이 좋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관건은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아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대형 고객사 선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먼저 3나노를 예, 했음에도 사실 맞습니다. TSMC에 계속 고객사를 그게 뺏겼단 이유가 말이죠. 있어요. 예,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먼저 양산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높은 그러한 어떤 GA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큰 고객들을 이제 뽑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율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율이 뭐 20%,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적자가 보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에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예, 자기 어떤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납품이 안 되면 이게 세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본다면 이게 8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9월 달에 반도체가 입금돼 가지고 이제 납품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늦어버린다는 거죠, 시기가. 그다음에 또 고객과의 어떤 신뢰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떤 공정상이라든지 어떤 반도체 자체 어떤 신뢰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율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25년도가 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TSMC도 이제 GA 방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 도입한다고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현 사장님도 2025년도에 TSMC를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TSMC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양산이 딜레이 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만약에 2025년이 아닌 2026년이 된다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성한테.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수율이 뭐 20%, 30%밖에 안 나온다면 삼성한테는 훨씬 더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율을 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나노도 상당히 수율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반도체 쌍두마차 하면 사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이야기 하잖아요. 두 반도체주 전망 한번 짚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없어서 지금 이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뭐 물량이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데는 뭐 SK하고 삼성,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이제 뭐 스케줄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DDR5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상당히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요. 예, 뭐 한 30% 이상 네. DDR4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이익률에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이제 CXL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장이 또 성장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또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세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면은 어차피 이제 고속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런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CXL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실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예, 많이 예, 보였어요. 예, 삼성전자가 그래서 조금 뒤쳐져서 막 예. 절치부심한다 이런 얘기가 예, 예. 많이 나왔었고, 예. 근데 대신 또 CXL에서는 삼성이 조금 예, 앞선다고 앞서 있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듣기로는 HBM 예.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 이게 크게 영향을 못 준다. 삼성전자가 또 예, 예. 하면 쫓아잡을 수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예. 하시는 분들도 예, 맞습니다.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SK가 앞서간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면은 보시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금 10년 10년 전에 전부터 했죠. 이제 네.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삼성이 2, 3년 뒤졌거든요. 기술력에 딸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를 클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파운드리나 또 다른 분야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뒤처진 거죠. 지금은 이제 중요성을 상당히 깨닫고 있죠. 삼성도. 그래서 이제 캐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요 HBM만 봐서는 안 됩니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패키징이에요. 예, 패키징 보시면 이제 삼성이 예, 턴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SK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8인치라는 얘기죠. 8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 구형 공정이에요. 상당히 예, 레거시 공정이죠. 하기 때문에 패키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 최근에 이제 패키징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물론 이제 SK도 강화하고 있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나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공정이 높아질수록 이제 패키징 그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2.5D라든지 3D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 TSMC에 쫓아가기 위해서 훨씬 엄청나게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강화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SK보다는 뭐 최소한 3년 이상은 앞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GPU도 봐야 돼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PU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도 이제 GPU를 생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V 공정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삼성은 EUV 공정을 지금 뭐 잘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EUV 공정은 지금 메모리에는 도입을 했지만은 뭐 파운드리 쪽에는 도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정 자체가 8인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한 개 HBM만 받는 것보다는 모든 걸 같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벤더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은 이제 편하게 그렇죠.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챗 GPT 등장하고 이러면서 정말 AI 뭐 생성형 AI들이 정말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AI가 반도체에 미친 영향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크다고 봐야죠.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 단계에 이제 아마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훨씬 더 이제 많은 기업들도 하게 될 테고요.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거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TSMC가 가장 또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AMD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챗봇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도 보시면 이제 그 뭐 에이젝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생산은 당연히 이제 또 TSMC에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TSMC는 모든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하게 되면 이제 TSMC가 상당히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AI 챗봇 관련한 이런 뭐 관련주들을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이제 빠르면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성숙기에 아마
조금씩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때가 이제 피크죠.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엔비디아랑 AMD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올해 주도권, 뭐 엔비디아가 사실은 예. 많이 앞서가고 있긴 한데요. 예, 예. 어떻게 누가 잡을 걸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AMD도 최근에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90% 이상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생태계 전략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장이 없는 그 초기 단계부터 시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 엔비디아가 했던 그 전략이 GPU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그 게임에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계를 키운 상태에서 이제 고객들을 한번 이제 생태계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불편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2006년도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러한 전략을 썼었는데 특히나 이제 쿠다 같은 그러한 생태계를 만든 거죠. 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프트랑 이제 모든 생태계가 잘 갖춰진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를 쓰면 상당히 편한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을 쓰면 뭐 소프트웨어도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또 엔지니어들 특성이 뭐냐면 되게 불편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쓰던 걸 계속 쓰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썼다가 다른 거 썼다가 그쵸.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 제가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제품들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생태계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GPU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공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객들은 물론 이제 AMD를 쓰겠죠. 그런 고객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고객들은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싶어요.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서버 쪽 AI 그쪽은 거의 독보적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은 아마 AMD도 약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GPU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NPU가 많이 쓰이는데 NPU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많이 이제 나눠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하이닉스가 사실 우리나라의 수혜주로 많이 막 주가도 많이 예, 오르고 그랬는데요. 한국 수혜주 뭐 하이닉스 말고 뭐 삼성전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파운드리가 또 이제 많이 또 보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HBM도 필요하지만은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패키징하고 또 GPU도 같이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이제 마찬가지로 TSMC라고 봐야죠. EUV 장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ASML 그런 기업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HBM이 이제 들어가고 하게 되면 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왜냐하면 이제 TC 본딩 장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거의 이제 독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업들도 많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죠. 뭐 HBM, 온 디바이스 AI 올해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다 올해 너무 다 둘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두 개 다 좋습니다. 일단은 HBM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작년만 해도 뭐 한 30% 40% 정도 매년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훨씬 더 이제 성장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 전망하는 거 보면 이제 10배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다 이제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로 삼성도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도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이제 많이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첫 갤럭시. AI 폰 나온. 이게 이제 상당히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여기는 이제 NPU가 또 들어갑니다. 그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스마트폰입니다. 예, 시장이 가장 큰 데가 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도 많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보면 이제 삼성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뭐 가전에도 지금 이제 NPU를 탑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워치라든지 PC라든지 뭐 노트북 PC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NPU가 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에 IoT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됩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앞으로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상당히 또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예. 아까 HBM 얘기해 주시면서 CXL 시장도 예.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 시장 한번 전망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삼성은 이미 지금 네. CXL 메모리를 내놓고 하고 있죠. 있는데요. 네. 예, CXL 2.0도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단 이제 이게 바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메모리만 나와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CPU가 나와야 되는데 CXL 2.0에 맞는 CPU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인텔에서 나와야지만 이제 이게 세트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이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용량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한 어떤 기술이죠.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반도체 예. 관련한 뭐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 장비주도 있고 부품주도 있고 소재주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뭐 요 시장 뭐 각각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장비, 소재, 부품도 상당히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많은 국가에서 지금 반도체 팹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많이 이제 건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많은 팹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팹들이 이제 건설이 완료가 되면 또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소재라든지 부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파운드리가 설립이 되면 기본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팹이 많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뭐 내년이나 요 정도 되면 이제 많은 팹들이 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좋은 때라고 봅니다. 투자기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불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만간에 벗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합니다. 교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 그런 뭐 장비 소재 부품 중에 예, 많이 종목이 좀 있는데요. 있을까요? 예, 보면은 또 삼성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 관련 기업들을 많이 투자했는데 삼성에서 투자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삼성에서 지분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장비 기업들은 원익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세메스도 이제 자회사거든요. 뭐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많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이 팹을 완공을 하게 되면 아마 세메스 장비부터 아마 계속 이제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소재나 또 이제 부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펠리클 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FST라든지 SNS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포토레지스트 이런 거 최초로 이제 개발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진 세미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DNF. 최근에 뭐 솔브레인 이쪽으로 이제 M&A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두 기업 다 모두 이제 삼성에서 이제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주 비중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보기에는 100%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 뭐, 작년 예,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예, 그래서 한 50% 정도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적으로 전통 산업은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뭐 철강이나 이런 뭐 1차 산업 이런 산업들은 보시면 이제 시장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꺾입니다. 근데 꺾이는 게 이제 계속 꺾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꺾이다가 다시 이제 성장합니다. 이게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죠. 우상향합니다. 제대로 된 반도체 기업만 선택만 잘하면 뭐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크랑도 상관없는 기업들이 뭐 테크를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매수 예.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어느 시점에 사실 딱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지 예. 고민이 되시잖아요. 예, 고민이 될 텐데요. 반도체주는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반도체는 제가 이제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3년 이상은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되 그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기업이라고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안 되는 기업들은 뭐 망하는 기업도 생기겠죠. 성장하는 기업들을 잘 선택한 다음에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이 꺾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불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 어떤 악재가 터져가지고 꺾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꺾이면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시점에 사서
보유하면 이게 올라갑니다.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제품도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들은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잘 선택해 가지고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는 사실 내내 2차 전지가 조금 핫한가 싶었는데 올해는 좀 예. 반도체가 더 주목받는 분위기더라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요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랑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전기차가 이제 침투율이 높아져야만 그 2차 전지가 상당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많이 침투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반도체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많이 쓰이거든요. 보시면은 내연기관차일 때는 보통 이제 300개밖에 안 쓰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은 1000개 이상 쓰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3단계 자율주행차, 뭐 4단계, 5단계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반도체가 더 많이 쓰여요. 3단계가 되면은 보통 이제 3000개 가까이 씁니다. 그리고 4단계, 5단계 가면 10,000개 이상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기차랑 상관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산업이 또 앞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모빌리티 이쪽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모빌리티는 그 너무 많아요.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면 뭐 내년에는 또 이제 뭐 UAM 요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먼저 자율주행차보다 이게 마찬가지로 PBV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데도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보시면 뭐 음식점에도 지금 이제 로봇이 쓰이지 않습니까? 많이 이런 요즘에 서비스 많죠. 로봇에도 이제 반도체가 또 많이 쓰이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반도체가 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생각보다 저평가된 반도체주도 분명히 좀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봐도 늦지 않은 반도체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너무 아직까지는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은 이제 성장할 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악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바뀌면서 당연히 이제 그 인공지능 또 이제 도입이 되면서 MPU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서 스마트폰도 뭐 새로 완전 이제 혁신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HBM이라든지 뭐 DDR5, CXL 이런 것도 많이 성장하고 일반 뭐 DDR4도 뭐 지금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죠. 예, 예.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아마 기점이 아마 2025년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많이 이제 TSMC랑 많이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좁힐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마켓시어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삼성이 지금 마켓시어가 불과 이제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 40% 이상 돼야지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40%가 안 되고 뭐 30%만 된다 그래도 지금의 3배 가까이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익률이에요.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많을 때는 보통 이제 5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기껏해야 뭐 10%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익률이 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30%, 40% 2025년도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또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도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뭐 엑시노스가 또 이제 예, 탑재되죠. 지금 갤럭시 S24 이제 네.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전에도 이제 탑재가 됐었는데 이제 빠졌었어요. 네, 발열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탑재가 되면서 또 이게 살아날 것 같거든요. 엑시노스가. 또 엑시노스가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모뎀이라든지 또 엑시노스 오토라든지 엑시노스 커넥트라든지 보시면 이제 최근에 PC에도 많이 이제 쓸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이쪽에도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도 이제 사업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불과 2%, 3%밖에 안 하거든요.
삼성은 마찬가지로 이게 2030년까지 10%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주가에는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센서도 센서 사업부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사업도 지금 이제 소니를 따라잡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비전 센서라든지 그 이제 토프 센서라든지 글로벌 셔터라든지 새로운 센서도 많이 이제 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 LSI 사업부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또 수익률을 따지면 뭐 중소형주를 봐야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그럼 좀 대형주, 중소형주 어느 쪽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이 다르면 대형주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100% 이렇게 성장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뭐 SK도 성장 해봤자 뭐 30% 커야 뭐 50% 이렇게밖에 성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대신 이제 하락할 때도 뭐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뭐 10%, 20%, 30% 이렇게 이제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삼성이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아니다, 나는 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게 좋다면 소형주가 좋죠. 왜냐하면 이제 소형주는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2배, 3배 이렇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국가적인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과도 좀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조금 어느 정도 돼요?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작년에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1점대가 될 것 같아요. 1.3%나 1.5%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마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작년에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벌써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예, 그래서 원래는 수출도 20% 정도 차지했어요. 반도체가.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이게 이제 20%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성장률도 높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모든 산업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모든 산업이 다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상당히 인프라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CXL 포함해서 다른 뭐 반도체 주들도 하반기에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좋아집니다. 예,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삼성이나 SK도.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흑자로 돌아설 것 같아요. 아마 올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이미 이제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늦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하는 시점이 아마 하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이제 주기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 4년 주기로 불황과 호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메모리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도 불황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불황이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정도 갑니다. 올해는 이제 1년 약간 넘었는데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갑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3, 4년 주기를 계속 이제 호황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마 2, 3년 정도는 호황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HBM이나 이쪽은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CXR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습니다. 그리고 DDR5도 약간 늦는데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지고는 있는데 약간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도 본격적으로 좋아지려면 아마 올해 하반기가 더디다. 시스템 반도체는 좀 더디다고. 예, 더딘 대신에 이제 보면 이제 불황의 약간 그 격차가 보면 메모리만큼 이제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황이었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게 많이 이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이 크진 않아요. 메모리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으면 고객들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안 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삽니다.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가격의 어떤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선주문 한 다음에 이제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반도체주가 올해 좋다 이야기를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사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나왔지만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예, 실적 한번 볼까요? 아, 네네. 예, 보시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2.8조 원이 이제 됐었는데 이익률이 원래는 뭐 시장 기관에서는 보통 이제 3.7인가 그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4까지 예, 예상을 상당히 했었는데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주가에도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케팅 비용은 또 예.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연말에 또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반도체주가 이제 성공에 투자를 하려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 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리스크를 좀 주의해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금융위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반도체 주도 많이 꺾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이 다 이제 일상생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줄기 때문에 줄입니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반도체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예. 공매도 금지 이게 올해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예, 예.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달이 또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때 이제 또 새롭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 이제 너무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또 외국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동안. 예, 너무 이제 불공정하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된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달 이후에 어떤 또 정책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이제 공매도 금지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자 이런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제 떠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어떤 그 공매도의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정성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하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6월달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예.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예, 있으시다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가 전망을 하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도 7만 원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3년이란 기간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3년이란 기간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악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변수라든지 이런 게 거치는 시점이 보통 1년에는 거의 다 거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그 성장성이 보장되고 성장하게 되면 주가에도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1년 안에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어떤 외부 변수가 안 좋다 그러면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년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익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져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적자를 본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게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이상은 가져가셔라. 특히나 지금처럼 반도체 주가가 저점일 때 산다라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도 순간에 예.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한 3년 장기적으로 네, 본다 맞습니다. 보면 그게 괜찮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건가요? 선택이죠. 제가 확실히 금융위기만 오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반드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예. 네, 오늘 예. 교수님 모시고요. 반도체 시장, 뭐 투자 방법, 전망까지 여러모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